우미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앞에 있는 대방 노블랜드에 조망간섭이 발생이 되지만 대방 노블랜드는 앞에 막힘이 없이 뻥 뚫려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안녕하세요, 맥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검단 신도시의 4월 7일날 1순위 청약 결과가 나왔었죠. 우미린 에코뷰와 대방 노블랜드 3차입니다. 우미린 에코뷰는 지상 29층까지 있고요. 4개 동에 437세대입니다. 대방 노블랜드 3차도 지상 29층까지 있고요. 7개 동에 722세대입니다. 1순위 청약 결과가 우미린에 더 많은 청약 통장이 몰렸는데요. 왜 우미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했을까요? 초등학교까지 거리는 조금 멀지만 신설되는 지하철역과 좀 더 가깝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했을까요? 아니면 단지 앞에 있는 계양천 조망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우미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했을까요? 이유를 한번 찾아볼게요. 위성지도 위에다가 검단 신도시 토지 이용 계획들을 합성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우미린 에코뷰이고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게 대방 노블랜드 3차입니다. 왼쪽 상단에 인천 1호선 연장 101역이 여기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초등학교는 이쪽에 있습니다. 우미린과 대방 노블랜드 사이로는 이렇게 계양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선 초등학교까지의 거리를 한번 알아볼게요. 대방 노블랜드 정문에서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쪽 길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학교까지 간다 그러면 447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미린은 좀 더 가야 되겠죠. 우미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정문에서부터 이쪽 길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여기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렇게 학교를 가면 854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방 노블랜드보다는 대략 400m 이상 더 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학교와의 거리는 대방 노블랜드가 더 가깝다는 거죠. 그런데 대방 노블랜드 307동은 주출입구랑 굉장히 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대략 277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방 노블랜드에서도 여기 앞쪽 동 같은 경우에는 이쪽 동선으로 학교를 가니까 대략 500m 안쪽으로 걸어갈 수 있지만 이쪽이 84타입인데요. 이쪽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 출입구를 통해서 이렇게 학교를 가야 되는데요. 대략 700m에서 800m 정도 거리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우미린 아파트와 거의 비슷하죠. 학교까지의 거리가. 그런데 우미린에서 학교를 가는 길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치원이 있고요. 유치원과 우미린 아파트 사이에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단지 내부에서 이쪽 동선을 따라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미린 아파트 아이들은 이렇게 빙 둘러서 학교를 가는 게 아니고 내부 보행자 도로를 따라서 이쪽 동선으로 학교를 가겠죠. 이렇게 빙 둘러가는 아이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쪽 동선으로 학교를 간다 그러면 대략 700m 정도 떨어져 있죠. 그렇다면 우미린 같은 경우에도 학교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멀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학교를 가는 게 아니고 이쪽 동선으로 학교를 가면 대략 700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방 노블랜드 같은 경우에도 앞쪽 동 같은 경우에는 500m 안쪽이지만 여기 있는 307동이라든지 84타입 같은 경우에는 대략 700m 정도. 그러니까 우미린 아파트와 대방 노블랜드 아파트의 학교까지의 거리는 서로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를 한번 알아볼게요.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역이 이쪽에 생깁니다. 101역이죠. 가칭입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지하철역이 여기 있다 그러면 지하철 출입구는 이쪽에,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생길 것 같습니다. 지하철 출입구가. 그러면 지하철 출입구까지의 거리를 한번 알아볼게요. 우미린 아파트에서는 여기 주출입구에서부터 나와서 이쪽 동선을 따라서 쭉 가서 이쪽에 있는 지하철 출입구로 가겠죠. 그러면 거리는 651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대방 노블랜드에서는 정문에서부터 이쪽 동선을 따라서 지하철역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이쪽 출입구로 들어가겠죠. 거리는 대략 694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우미린 아파트와 대략 40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리고 대방 노블랜드에서는 이쪽 동선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빙 둘러 가는 느낌이죠. 좀 멀어 보이는데요. 750m입니다. 이쪽으로 가는 게 더 손해죠. 이쪽으로 다닐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가까운 동선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부근 전체가 다 평지입니다.
평지이기 때문에 걸어서 가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하철 출입구가 여기에만 생기는 게 아니죠. 이쪽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미린 아파트에서는 이렇게 나와서 이쪽 동선으로 가는 게 더 짧겠죠. 이쪽 출입구를 이용하는 게. 여기 있는 출입구까지는 대략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아볼게요. 대략 586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방 노블랜드에서도 이쪽 동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쪽 출입구로 갈 수도 있겠죠. 거기까지의 거리는 631m입니다. 대략 50m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는 여기 있는 계양천 다리를 건너느냐 안 건너느냐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50m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대방 노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가는 동선과 동일하게 이쪽에 있는 동들은 상대적으로 가깝지만 이 끝에 있는 84타입이 있는 306동이랑 307동 같은 경우에는 정문에서부터 277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 나와서 지하철역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9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우미린 아파트는 이쪽 안쪽에 있는 동에서부터 정문까지 거리가 짧기 때문에 거리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는 확실히 우미린 아파트가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번엔 알아볼 게 우미린 아파트에서 앞에 있는 계양천 조망이 대방 노블랜드보다 더 좋기 때문에 우미린 아파트를 더 많이 청약을 했을까요? 조망도 한번 알아볼게요. 검단 신도시의 전체 토지 이용 계획 도면을 가지고 3D 작업을 했습니다. 도면을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토지 이용 계획 도면과 위성지도 작업을 했습니다. 우미린 에코뷰와 대방 노블랜드 3차의 조망을 각각 알아볼게요. 우선 계양천이 바라보이는 우미린부터 볼게요. 1203동의 1, 2라인 가운데서 보겠습니다. 눈높이는 최상층 기준입니다. 바로 앞에 대방 노블랜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망 간섭이 발생이 되죠. 고개를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계양천이 시원하게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눈 앞에는 이렇게 대방 노블랜드 아파트가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렇게 대방 노블랜드 아파트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대방 노블랜드로 가보겠습니다. 대방 노블랜드 3차 306동의 235 라인 가운데에서 볼게요. 최상층 기준입니다. 눈앞에 야트막한 산이 있기 때문에 조망에는 크게 간섭이 없습니다. 우미린과는 다르게 하천 조망보다는 산 조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앞이 막힘이 없이 뻥 뚫려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조망권을 살펴보신 것처럼 대방 노블랜드 3차가 우미린보다는 제 생각에는 더 좋은 조망을 가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미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앞에 있는 대방 노블랜드에 조망 간섭이 발생이 되지만 대방 노블랜드는 앞에 막힘이 없이 뻥 뚫려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이번에는 일조권을 비교해 볼게요. 일조권은 오차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일조는 12월 21일 동짓날의 일조입니다. 그림자가 가장 긴 날이죠. 아침 9시부터 볼게요. 일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방 노블랜드가 앞에 있기 때문에 대방 노블랜드의 앞에 있는 동들은 그림자 간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미린 아파트의 앞에 있는 동들은 대방 노블랜드 건물에 의해서 그림자 간섭이 발생이 되죠. 그렇지만 그림자가 12시 전후로 해서 완전히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미린 아파트의 앞동들은 일조 간섭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방 노블랜드의 앞에 있는 동과 동일하게 그림자 간섭을 많이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검토해야 될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시 위성지도로 돌아왔습니다. 화면을 좀 확대해 볼게요. 여기가 지하철역이고 여기가 우미린 아파트, 여기가 대방 노블랜드입니다. 여기 붉은색 지역은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RC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주상복합이 들어오게 되어 있죠. 아랫부분에는 상가가 생기겠죠. 그리고 여기 F2 부지 같은 경우에는 점포겸용 주택지입니다. 1층에 상가가 있고 2층, 3층에는 주거시설이 있는 곳이죠. 그렇다면 여기 상업시설을 이용하거나 이쪽에 있는 주상복합의 상가들 그리고 여기 점포겸용 주택지에 생길 상가들을 이용하기엔 대방아파트보다는 우미린 아파트가 상업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이용하기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우미린에 더 많은 청약통장이 몰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두 아파트의 입지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지하철역과 가깝고 상업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고 유치원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세대를 수요로 생각을 한다면 우미린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대방 노블랜드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고등학생이 있는 세대에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청약 결과를 놓고 보면 역시 부동산은 평면이나 옵션, 고급 마감재보다는 입지가 우선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미린과 대방
노블랜드에 개별 분석 영상을 추가로 제작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청약하신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